앞서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째 강연은 박대준 3.1회계법인 부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붙인 상을 당하셔서 아쉽게도 이준규 3.1회계법인 파트너님께서 다행히 참석해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준규 3.1회계법인 파트너님은 ESG 플랫폼 파트너로서 ESG 글로벌 리포팅 그룹 파트너까지 직접 경험을 하시고 현직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ESG 공시 방향과 공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파트너님의 강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마이크와 화면 상태가 괜찮은지 진행 담당자께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3.1회계법인 ESG 플랫폼 소속 이진규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 경영 전략 자문과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리포팅 관련 업무를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저희 이제 ESG 플랫폼에 박대준 부대표님께서 발표 예정이셨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제가 발표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ESG 정보 공시 방향과 주요 공시 기준에 대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ESG 정보 공시에 관한 이제 학술적 그 연구보다는 이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ESG 정보 공시의 방향, 컨텐츠 이런 내용 위주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ESG에 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왔고, 지난 6개월간 많은 이제 강연, 포럼 이런 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베카 핸더슨 교수의 자본주의의 대전환이라고 이제 번역된 Reimagining Capitalism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저자는 시장 실패 원인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이제 외부 효과 그리고 주주 중심 자본주의로 인해서 기업 경제 활동의 결과가 평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기업 주도로 만드는 이제 게임의 규칙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실패로 판단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한번 다시 생각한다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자본주의를 전환하는데 가장 첫 번째 출발점으로 전통적인 재무 시스템의 변경, 리포팅의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북유럽 국가들과 PwC 네트워크폰 간의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 리포팅의 변화를 퓨처 오브 리포팅, 우리의 미래의 변화다라고 얘기하면서 리포팅의 또 리이매지닝 리포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퓨처 오브 리포팅이라고 불리는 ESG 정보 공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히스토리는 너무나 많은 포럼이나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2020년은 지난 이런 많은 기존의 활동들이 에너지가 응축돼서 표출됐던 이제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자는 저희들이 기업을 다니다 보면 ESG 이것도 지금 잠깐 반짝 떴다가 2, 3년 지나면 사라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ESG 이니셔티브 생태계를 소개를 드리는 편입니다.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GRI라든지 이제 SESB 같은 ESG 정보를 어떤 정보를 공시해야 되냐 글로벌 표준화 기관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ESG 정보를 어떤 구조, 어떤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는지를 주도하고 있는 어카운터빌리티나 이제 TCFD 같은 데가 있고요.
UNPRI라든지 GSIA 같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제 투자자 관점 이니셔티브가 있고, 이런 이제 자본시장 전체의 ESG 정보를 제공하는 MSCI라든지 뭐 다우존스라든지 CDP 같은 자본시장 데이터 제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가 이 1, 2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폭발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가 계속 발전해 가는 한 지금 ESG 관련된 사항들이 1, 2년 안에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런 변화의 방향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요구하는 ESG 정보는 어떤 정보냐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 그림이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과거에 CSR, CSP 뭐 이런 거와 어떤 점이 다르냐 했을 때, 저는 저 ESG의 그 톱니바퀴 위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 ESG 환경에 점화를 하고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왼쪽에 이 하우스 그림에 보시면 IASB, 전통적인 이제 회계에서 이미 재무정보에 반영된 보고 정보는 투자자들이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가치 창출에 직접 영향이 있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CSB나 CDSB 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기업이 외부 경제 환경, 사회에 미치는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IFR에서 이제 통합을 하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그림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머티리얼리티 이중 중요성, 더블 머티리얼리티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외부에 있는 기후나 환경, 이 기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이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파이낸스 머티리얼리티 컨셉이 있고요. 또 반면에 기업이 외부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느냐 대한 중요성 개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중요성 개념이 이제 회계학회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다루는 개념이죠. 어떤 내용을 보고할 건지 이제 보고 경계를 정하는. 이 두 가지 중요성이 정해지면 회사가 어떤 ESG 정보를 공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누가 뭐래도 돈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ESG 관련해서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7천조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 이제 블랙락은 이제 본인의 그 알라딘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가면 각 기업이 처해 있는 탄소에 관련된 이제 위험을 분석해서 카본 베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ESG 요소가 기업 가치 평가에서는 전통적인 재무관리 영역에까지 이제 반영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당장 20년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어떤 기업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재무 실적 중심으로 한 매 분기별 실적 정보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을 조금 하다가 조금 더 이런 투자 인더스트리 있으신 분들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곰곰이 한 20년 뒤에 과연 저의 투자 원금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정보가 과거 재무 실적 분석과 차트 분석에 의해서 가능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는 ESG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저 정보들이 이제 투자들이 요구하는 지금 현행의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들이 회계 감사를 했죠. 그러다가 현재 자산 2조 이상과 뭐 자산 5천 원 이상의 회사들에서는 재무정보 산출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묶은 거를 인테그리티 오딧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통합 감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럼 이제 과거의 재무정보, 사업보고서에 있는 재무정보가 이제 현재는 비재무정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인테그리티드 리포팅을 하는 게 글로벌 기업의 굉장한 지금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재무제표 중심이라는 것은 과거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수익을 얼마 창출했는지 이런 결과에 퍼포먼스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치 있게 창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큰 그림은 ESG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미래의 가치, 회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기준상으로 ESG 정보 공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 공시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정책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 홍콩, 미국, 일본 이런 각지에서 환경사회 임직원, 환경사회, 환경 관련 중요한 재무위원 이런 항목들이 에 대한 공시가 일부는 자율적, 일부는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제가 보다 주목할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ESG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2000년도, 2010년 이후로 급격한 속도로 많은 이제 규제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이형희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ESG 관련된 규제나 제도들이 급격히 많이 생기고 있는 거랑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나 제도 중에서 제가 제일 현재 시점에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내용은 EU의 텍사노미, 분류 체계가 영향을 주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지침이나 CSRD와 지속 가능 금융 공시 비용인 SFDR인 것 같습니다. 왜 이 EU의 텍사노미에 대한 공시 규정이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EU의 텍사노미는 기업의 본원적인 경제 활동이 6대 환경 목표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그리고 4가지 이제 판단 기준에 부합할 때 그런 기업의 경제 활동 중 매출액, 자본 투자 그리고 비용 집행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U 텍사노미를 근본으로 해서 한국도 이와 유사한 K 텍사노미에 대한 제정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업이 창출하는 매출과 자본 투자 비용 집행 중에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오염 방지 이런 활동에 대한 것을 수치화해서 공시를 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A 기업과 B 기업의 이제 비교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기업 내에서도 작년과 올해, 올해와 내년에 대한 비교도 굉장히 뚜렷해질 겁니다. 그 결과로 ESG 관련된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기업 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저 EU 텍소노미에 따른 이제 공시에 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 장표를 제가 포함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가 최근 많은 기업을 실제로 다녀다 보면 정보 공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어디에 맞춰서 공시해야 될지도 모르고 통합한다는 작업이 있으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많이 듣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보여줬던 생태계에 있는 그 가운데 가장 빅5로 불리는 GRI, CDP, CDSP, IRIC, SSB 같은 기관이 이미 통합한 작업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이제 IFRS에서는 가장 이제 정통성 있는 곳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SSB를 창설을 해서 이 5개 기관 했던 곳과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고 기준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제가 실무에서 많은 기업들을 다녀가면서 저런 기준들을 가지고 기업에 적용했을 때 사실상 전체 다 하면 한 1000개 정도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한 300개 정도가 있고 그 300개 중에서 실제 기업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은 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어떤 저런 정보에 반드시 표준화가 끝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업 내에서 기업과 렐러번트한 정보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단에서는. 그래서 저런 해외 ESG 정보에 대한 표준화 노력과 함께 국내에서도 금융위가 1월 달에 ESG 공시 의무화를 발표를 했죠.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라는 이제 지 측면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자산 2조 이상의 코스피 회사는 실행이 되어 있고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측면은 자산 2조 이상은 이제 25년부터 실행이 되게 됐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고 지표들이 조직, 환경, 사회 등에서 한 15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저 지표들을 보면 자산 규모가 큰 대부분의 한국 회사는 이미 이 지표뿐만 아니라 렐러번트한 한국의 규제 법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런 정보들은 충분히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런 내용을 실제로 외부적으로 공표할 때는 그 정보의 이제 정확성이라든지 내부 통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이제 지속 가능 ESG 정보가 어디에 어떤 위치에 공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를 많이 다루는 부분들의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요. 대부분 기업들이 앞에 하단에 그래프에 보시다는 바와 같이 이제 포춘 500대 기업 중 매출 상위 250개 기업의 한 96%가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ESG 정보를 공시를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회사 중에 113곳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작년도까지 작성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 2, 3년 이내에 지금 국내 코스피 회사가 한 700개, 800개 정도 되고 코스닥 회사가 한 1,400개 회사 정도 되는데요. 상당 수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형태든 어떤 형태든 회사의 ESG 정보를 이제 공시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 정보 공시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거의 99%, 거의 100% 가까운 공시들이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GRI 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이미 GRI는 이제 99년부터 초안을 발간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큰 변화로는 2016년에 GRI 보고서를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모듈화를 했습니다. 마치 IFRS가 IFRS로 이렇게 하나씩 계속 만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듯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얼마든지 향후에 나오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듈화가 되었고요. 이제 101번, 102번, 103번 그리고 200번, 300번, 400번 구조로 되어 있는데 101번은 이런 지속 가능 경영 정보에 대한 이제 개요를 설명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101번, 102번이 101번에서 기업의 전략, 그리고 조직의 프로파일, 이 보고서의 범위, 지배구조, 위원회, 이해관계에 대한 참여 정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03번을 잠깐 넘어서 200번, 300번, 400번에서 이제 성과 지표로 하는 이제 경제에 관한 성과 지표 200번, 환경에 관한 성과 지표 300번, 사회 성과 지표가 4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듈에서 어떤 ESG 정보를 공시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이 만약에 회사가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중요한 항목일 경우에는 저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어떤 어프로치를 할 건지 경영 방식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영 방식에 대해서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곳이 이제 103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보시면 이제 경제에 관한 성과 지표가 반부패, 경쟁 제한 행위, 조달 관행, 조세, 경제 성과, 시장 점유율, 간접 경제 효과. 이제 환경에 관한 내용이 이제 원재료, 에너지, 물 관리, 생명 다양성, 배출, 폐기물, 법규 준수, 공급의식 평가. 사회에 관해서는 노동 환경과 사회 인권, 제품 책임 등이 있습니다. GRI라고 해서
그 ESG에서 ESG가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 GRI에서는 이제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경제라는 한 파트와 environment라는 이제 환경이라는 이 오늘 S라는 사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GRI의 출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제일 먼저 이제 중요성 평가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서도 모든 각 재무 정보에 대한 밸런스 대차 대조표에 관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항목을 공시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중요성 기준이 있죠. 중요성 기준에 넘는 항목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하는 것이지 중요성 기준 이하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공시를 하지 않죠. 이런 이제 ESG 정보에 관해서도 GR에서 중요성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해관계자, 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 투자자, 주주에 대한 이 다섯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이 이제 어떤 항목인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의 조직의 핵심 가치, 정책, 전략, 그리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 이런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에 집중 영향도가 높은 거.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비즈니스 영향도가 높은 이사분면에 있는 저 항목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조금 디테일하긴 하지만 GRI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0번 환경에 있는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에너지 소비에 대한 감축 항목에 대한 공시 규정을 잠깐 나왔습니다. 이 공시 규정에 이제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Required Reporting 항목인데요.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감축했던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런 양이 어마운트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 공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어떤 타입인 건지 공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감축이라는 것은 당연히 베이스 이열로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어떻게 공시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준이 뭐고 메소달러지는 뭔지 어썸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본 항목을 바탕으로 레코멘데이션이 어떻고 가이던스가 어떻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IFRS 기준만큼도 이 GRI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시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이제 ESG 정보가 지속 가능 보고서에 많이 담겨 있는데 이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과거 이제 학력고사 수능 세대에서 체력장 내신 수능을 가지고 이제 학생을 뽑았다가 봉사활동, 독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제 생기부라는 형태로 이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현금, 자산, 부채, 매출,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재무적 정보에서 이런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이제 이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GRI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세스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스비를 얘기하면 저 S의 뒤에는 이제 SEC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 기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스비 기준은 11개의 산업군과 이제 77개 산업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고 이 세스비 개념 체계에서 세스비에 들어가는 항목 공시의 목적을 굉장히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적으로 파이낸셜리 중요해야 되고 투자자들을 이해관계자 의사결정이 유용해야 되고 비용 대비 효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펀더멘털 어프로치에서는 역시 이제 미국 기준의 생각에 되게 에비던스 베이스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켓에 인폼드 되는 정보여야 되고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해야 되고 이 내용은 이제 트랜스퍼런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스비는 결코 세스비의 기준 자체가 no one size fits all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스비랑 GRI는 보고 기준이 있으면 얘를 잘 담을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레고 블락을 하듯이 잘 조합을 해서 완성도 높은 리포팅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스비 지표의 특징을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매출 이런 것들인데 오른쪽에 구분해 보시면 대부분 정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카운팅 매트릭스가 있고 밑에 활동 지표라는 액티비티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카운팅 매트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활동 지표는 이제 분모로 나누는 값인데요. 분모로 나누게 되면 A 기업과 B 기업의 저 정량적인 지표의 비교가 가능하고 A 기업의
전년도와 당해년도, 미래년도의 변동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연례사안을 통해서 TCFD 구조를 준용해서 세스비 지표를 보고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CFD인데요. 앞서 이영희 위원장님께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결국은 TCFD는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를 이제 공시하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TCFD와 세스비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TCFD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저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매트릭과 타겟은 세스비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시를 하면 훌륭한 이제 공시 리포팅이 된다고 하고,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한 ESG 모범 규준도 저 TCFD의 저런 프레임워크를 많이 준용해서 지금 현재 제정되고 있습니다. TCFD 공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2도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업이 미치는 이제 재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ESG 정보 공시의 발전 방향은 결국은 앞으로 투자자들의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는 자본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시장도 고급 자본시장이 있고 중저 자본시장이 있다면 이 고급 자본시장의 진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ESG 정보에 대한 공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ESG 정보가 이미 ESG 정보와 재무 정보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온실가스 정보가 재무 정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누구나 그 정보는 재무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제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이 ESG 정보는 기업을 경영의 실천을 위한 척도로서 발전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ESG 정보 공시된 정보를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 지금 현재 올해까지의 ESG 정보를 보면 기업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해관계자한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정보 위주의 전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퓨처 오브 리포팅은 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앞서 말씀드린 GRI나 세스비나 TCFD의 그 기준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런 정보 공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 이 회계 학계와 저희들의 주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마무리해서 저의 오늘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일회계 법인의 이준규 파트너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짜 실무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과 특히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도 많이 저희가 귀 기울여서 듣게 되었었고요. 역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 질문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앞서 리이메이징 캐피탈리즘은 리이메이징 리포팅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인상 깊은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리포팅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말로 하면 이제 감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는 뭐 검증, 인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ESG에 대한 보고도 감사나 검증이나 인증이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 ESG와 관련된 감사, 검증, 인증의 경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무에서 바라보는 소식이 있으면 교수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가장 뒷페이지 보면 항상 금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금정 보고서의 수준이 이제 리미티드 어슈런스라는 제한적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포럼에서 실제 현장의 실무진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검증 수준이 낮을 때 작성을 하는 건 굉장히 편했지만 작성하는 지속 가능 경영 담당자조차도 이 정보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를 보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나갔던 보고서에 굉장한 오류도 많이 있고 이 신뢰성의 문제가 스스로 많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이런 검증 수준을 올려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고요. 제가 유럽에 있는 쪽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지금은 리미티드 어슈런스지만 결국은 이 영역도 지금 대부분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인테그레이티드 리포팅이라는 형태로 파이낸스 리포팅과 시스템 리포팅을 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리즈너블 어슈런스,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준규 3일의견 파트너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주제를 준비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돼서 기업가의 목소리와 실무에 계신 회계법인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게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을 주제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들, 학회원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추후에 필요한 자료나 질문사항 등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 주시거나 학회 사무국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학회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준비된 주제 강연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